여러분 아시나요? 크립토 시장은 주식 시장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주식 시장의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초창기 주식 시장과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똑같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9월 27일 오후 3시 41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 중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이 횡보를 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횡보의 가장 큰 봉인 월봉이 십자봉으로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시간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ETF는 오늘 뉴스 기사들을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SEC에서 아크 인베스트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ETF가 세컨드 데드라인에 접하는 시간이 D-Day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ETF가 승인된 확률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대부분은 세컨드가 아닌 세 번째 데드라인에서 많이 결정이 된다는 것으로 데이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ETF는 대부분 미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승인이 된다고 할지언정 사실상 ETF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이 70%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는 곳들이 승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제가 보는 기간은 1월입니다. 그 1월에 결국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크 21 세어즈 비트코인 ETF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년 1월 10일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저는 이미 모든 것들이 순차리에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록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고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통해 SEC가 원하는 니즈에 가장 적합한 ETF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ETF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주식시장과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크게 봤을 때 저항 구간이 이 ETF가 승인됐던 구간,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의 벽에서 주춤주춤하면서 밀려내려고 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한 줄 브리핑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에 압력을 받아서 3대 주수 모두가 하락하는 마감세가 나왔고요. 거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주요 미국 증시의 대형주라고 속하는 애들조차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립토 시장에 가장 큰 연기를 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현물 ETF가 미뤄지는 게 영향이 좀 있었고요. 이 기간은 1월 1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업비트는 엔진코인이라는 원화마켓의 거래 지원 종류가 되었고 원화마켓에서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까지도 되는 형국으로 현재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ETF라는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1월까지는 비트코인 자체의 영향력이 없는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비칠 수밖에 없는 장이 펼쳐질 거고 1월 전까지 ETF 이슈가 하나 있지만 이 이슈는 사실상 이번에 소멸이 되면 1월까지는 비트의 영향력보다 알트코인의 영향력이 대폭 올라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 현상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리 갠슬러가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요. 오늘 9월 27일 기준으로 오후 1시 6분에 나왔던 토큰포스트의 기사입니다.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어요.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증권법이 위반한 만연한 암호화폐 선언 문제 투성이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게리 갠슬러는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요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업은 대부분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말이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고 있는 말의 대부분이 지금 ETF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투자 대중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을 떠받쳐온 거에 대해서
이거의 중요성은 결국 증권법에 있다. 이 증권법의 토대로 결론만 내리자면 지금 쉽게 말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초기로 들어가면 이 왜 주식시장이 생겼냐면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하지만 자금을 모으더라도 그 자금이 안전하게 모아서 올바른 곳에 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없는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많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 청문회에 앞서서 서면 증언을 이렇게 했고, 이거의 맥락에서 제가 이어져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게 결국 알트코인 대부분의 소멸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초창기로 돌아가 보면 간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초창기 대한민국 시장에 언제 나왔을까요? 1980년도, 우리나라도 1980년도 이후로요, 세 차례의 큰 추세가 주식시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원화 차트를요, 월봉으로 나왔을 때 저는 2017년도 이때가 첫 번째 사이클이 이미 나온 국면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주식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도 2017년도에 나왔던 2018년도에 김프가 꼈었던 이 대규모 시대 때요. 주식시장에는 제1기 석유 파동의 충격으로 엄청난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무려 상승이요. 10배가 넘는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이 수치는 암호화폐가 2017년도 성장했던 10배 성장에 똑같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89년의 정점, 1989년 약 5년 동안에 10배가 오르고 1989년의 정점으로 주식시장이 찍었던 그 시점이 코인판에서도 결국 이 시점이었고요. 이거를 일봉상으로 돌아봤을 때 이 정점이었던 시기가 주식시장과 동일한 시점이라고 10배를 가정하고 보면 그 후의 얘기는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상승의 파동이 언제 왔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6,000달러라는 마의 장벽에서 3번의 벽을 두드리면서 고점을 삼각수렴상 집적적으로 낮아지면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마의 6천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쓰리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저점을 깨면서 300만 원대의 비트코인을 보게 됩니다. 그 비트코인은 또 한번 반감기라는 이슈를 맞아서 상승을 하는 턴을 돌아서게 됩니다. 그 후 비트코인은 약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직전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반 피보나치의 되돌림을 받게 되고요. 그 후 조정을 다시 받아서 또다시 50% 이상의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줬던 팬데믹을 보게 되고요. 이때 엄청난 유동성을 받고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반감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반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1차 상승이 코인판에서 2017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판도 2017년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후 제2의 주식시장의 파동은요, 바로 석유 파동, 그 후는 500에서 1000포인트의 좁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구간, 바로 3000이라는 마의 구간, 이 구간까지도 정말 동일하게 주식시장에서도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2001년부터 정보통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T 버블 붕괴 이후에 가계 주식 투자에 대한 비관록이 세상을 덮었으나 2001년 기점으로 시장은 지칠 줄 모르는 상승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1기 주식시장은 빠르게 성장한 중산층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물가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정말 팩트 자료를 기반으로 갖고 왔고요. 이 주식시장의 1980년도부터 갖고 왔던 자료를 단지 똑같이 팩트 체크를 하고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세 차례의 큰 추세를 경험했고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지금 현재의 코인 시장과 정말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시장이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을 지나고 현재 네 번째 사이클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사이클이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진환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5파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끝났지 않았냐?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SI 수치나 이런 것들이 큰 봉으로 봤을 때 이 아래 보이는 수치가 팩트일 거다. 이 수치가 현재 수치로 보면 이제 시작일 단계일 뿐이다. 여기 보시면 아직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1파, 2파, 3파, 4파, 5파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5파에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 저는 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바로 3개월 봉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3개월 봉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결국 이 구간까지 오려면요. 2024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 기간만 보더라도 이 기간이 4년입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최하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시간적인 큰 봉의 위치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으로 가고 있는 반등 속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히 맞고, 그 기간 안에서 이제 월봉으로 조금씩 쪼개서 보면 1파, 2파, 3파, 4파, 이 4파의 흐름이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올지 이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5파의 흐름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락을 보고 있다고 할지언정 단기적인 상승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대상승이 아닌 정말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거시적으로 시간적인 관념을 먼저 이해를 시켜드린 거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하락보다 현재는 어디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22,000에 대한 가격을 먼저 지키는 게 우선이지만 과연 세력이 이 가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 형태는 월봉상 지금 이 십자봉이 나오는 형태가 심상치가 않다. 왜 심상치가 않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을 때 ETF 기간이 1월에 몰려있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횡보를 시키면 가격에 변화는 없지만 알트코인들이 지금과 같이 점핑이 나와서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알트코인이 종말을 맞기 전에 마지막으로 업사이클을 따는 상승일 수 있다. 주식시장의 초창기와 지금의 주식시장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고 알트코인은 사라졌고요. 그 다음 대부분의 코인들이 체인지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상징성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상징성이 있는 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알트코인들은 저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어서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 불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 마지막 불꽃은 지금부터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알트에서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알트들의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과거 주봉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월봉의 ETF가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승인이 된 후 마지막으로 불꽃으로 상승을 하는 이 구간, 그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5파의 흐름상 어떻게 됐죠? 잘 보세요. 1파, 2파, 3파, 4파, 그 다음 5파로 쭉 갔죠. 제가 월봉 비트 잡아드리면서 지금 4파의 흐름이 여기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구간이 ETF의 승인이고 그 다음 5파의 흐름으로 다운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장기 횡보, 그 다음 연상향.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 구간에서 포인트로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4파의 흐름에서 ETF 승인으로 띄우고요. 그 다음 이하는 바로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구간 있죠? 스크린샷 빨리 찍어두세요. 지금 이 구간 있죠? 4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 흐름 잘 보시고요. 자,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려뒀던 구간과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 1파, 2파, 3파, 4파 지금 가고 있죠? 이 구간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마지막 피날레를 찍고요. 그 다음 5파로 가는 흐름, 그 다음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흐름으로 우상향. 결국 저는 이 이상에 대한 거는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감기 ETF라고 하지만요, 저는 블랙록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승인이 되고 과연 바로 우상향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서 더 많은 가격으로 ETF 승인에 대한 소멸을 가져가고요. 그 ETF 이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금리 이슈가 금 ETF와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금이 ETF가 승인됐을 때 금에 대한 영향이 많이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고금리의 중립금리로 가는 시점이에요. 결국 저는 기존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반드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기존에서 말씀드렸던 금리가 하락 기간이에요. 빨간색은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입니다. 상승하는 기간에 비트코인 전체적인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승을 하는 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텀에서는 더 올라갔죠. 근데 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흰색입니다. 이때 어떻게 됐는지 잘 보세요. 흰색 구간을 잘 보시면요, 하락 직전에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 금리 하락 기간의 턴을 어떻게 했냐면 폭락으로 진행합니다. 파란색이 폭락 구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구간에 있냐면 상승을 하고 있는 금리 상승 기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흰색과 파란색, 말 그대로 유지와 하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유지 기간과 하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결국 우리는 지금 거의 목 부분까지 금리는 와 있고요. 현재 금리 기준으로 보면 몇 프로까지 와 있냐면 현재 기준금리는 5%입니다. 5%고요. 그럼 이게 끝이냐? FOMC 또 남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예상컨대 저의 예상은 5.7%에서 6%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같이만 해도 JP모건의 체이스 회장이요, 기준금리가 0.7%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메시지가 70%로 예고한다기보다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 위한 그 역량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7%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연준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약 1년 전 우리의 최종 금리는 6%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0.25 그리고 0.25 추가로 두 번 있느냐, 0.5 빅스텝이 한 번 더 남았냐 남아있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최종금리에 도달하지 않은 현 상황을 봤을 때 미래에 다가올 이슈는 더 큰 하락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번 상승이 나온다면 ETF를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은 더 크게 와서 결국 이 고점을 뚫는 흐름으로 나오나, 여기 나오는 저항대에서 결국 맞춰서 채널 라인이 1번과 2번에서 나오는 흐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저는 이 마지막 벽에서 막혀서 38,000의 저항대가 너무나도 많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서 채널 라인을 소멸을 하고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방향으로 가서 제도권화에 들어가는 장기 추세로 저는 보여집니다. 2025년도는 세금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제도권화에서 주식시장의 모멘텀을 그대로 따라가서 제4의 웨이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먼 미래의 우상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저는 이번 상승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승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시나리오는요, 저의 그냥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누가 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많은 뉴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정말 좋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고 가는 그러한 그릇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래도 버텨왔고, 그래도 제 돈을 지켜왔고, 또 수익을 벌기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정말 몇 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100% 맞출 수는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맞췄고 어느 순간에는 틀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 저는 저의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투자의 정말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투자 방법이 있듯이 저는 일단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캐치를 해서 먹고 빠져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추석입니다. 제가 추석에도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석은
그래도 가족과 그리고 더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도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아래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브리핑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